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2일 MBC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단독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인데요. 이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는데요. 이미 MBC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의 전화의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정황을 보도했는데 그 상관인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공수처가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계속해 취재해오고 있던 MBC는 앞서 공직기강 비서관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를 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가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요.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특히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소속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요.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위해 유 씨의 2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하는 사건 조작을 벌인 건데요. 이자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서 좌천됐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지금도 직접 대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면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누가 지시한 걸까요? 일개 비서관이 군 지휘 체계를 뒤흔들며 직접 개입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는 윗선, 또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제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누구일까요? 저의 생각이 맞다면 이는 분명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겁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른 건 이제 파우치나 다른 거는 양평이나 이거는 큰 문제 없다 봐요. 다만 이제 그 도이치 모터스가 있고 또 종합 특검이라잖아요. 그럼 이게 털다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따라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만나면 김건희에서 특검 어떻게든 막고 차라리 최상병 특검에서 좀 타협하는 이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안을 가지고 나갈 거라는 어떤 약간의 추정이 하시는군요. 모든 특검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인력도 그렇고요. 순서가 최상병 특검은 이제 하나 받아주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키고 이런 게 저는 뭐 전략적으로 이게 맞지 않나 봅니다.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그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좀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불을 껐다고 판단한 걸까요?
영수회담을 하겠다더니 손바닥 뒤집듯 또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사전 실무 회동까지 취소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이들이 말하는 협치일까요? 영수회담 조율을 맡은 정무수석이 교체되면서 23일 예정됐던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의 실무 회동이 취소됐습니다. 첫 준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회담 날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시간을 끌며 민주당의 입법을 방해하고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처음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역시나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 위해 이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은 3시간가량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는데요. 사실 전 윤 대통령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창구인 신임 정무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일방적 취소라며 미숙한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주라고 했던 영수회담 일정은 물론 다음 주 실무회동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선 두 협상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공세적인 입장에 설 것을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차가 많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얘기를 듣기 위한 초청이라는 데 무게를 뒀는데요. 양측 모두 민생 의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상병 특검법도 의제에 오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상병 특검법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의제에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된 태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쇼인지 아닌지 즉각 간파할 것이라며 특히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힘당 측에서도 영수회담을 통해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과 이 대표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영수회담은 이르면 25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은 짧고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한 만큼 회담이 늦어지거나 만남 자체로만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쇼인 거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난맥이 예상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제가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님 말씀은 앞으로 통섭의 정치를 펼쳐나가시겠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의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사였는데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차라리 장제원이나 원희룡이 낫다 싶을 정도인데요. 윤 대통령은 원만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협치보다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도 함께 발표했는데 국무총리 인선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놀라운 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속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은 오선의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원조 친윤, 찐윤으로 분류되는데요. 재작년 말 국힘당 비대위원장 시절엔 당원투표 100%를 적용해 당대표를 뽑도록 규정을 바꿔 수직적 당정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해 6선 도전이 좌절됐는데요. 이제 곧 물러나야 할 사람을 다시 데려다 쓰겠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난 2년처럼 일방 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지적이 나왔고 야당은 쇄신 없는 구태 인사, 망원 제조기, 친윤 핵심 인사로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정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데요. 대체 이 정권에 쓸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걸까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오로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의 아는 사람 말고는 인재가 없는 정부. 그래서 이 모양 이 꼬라지인 겁니다.